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아까 이렇게 대피가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 그 이상을 넘어 황망하다 이런 반응 보이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로 인한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좀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23분이 정말로 안타깝고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요. 어제 오전에 발생했던 이 화재가 시작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국에서 CCTV 확보를 통해서 내용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좀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조범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영주 교수님, 지금 영상 보셨는데 뭔가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고 딱 지금 시간 체크한 거 밑에 자막으로 나갔을 때 45초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연기가 확 덮쳤습니다. 이런 화재는 물이나 소화기로도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물이랑 결합을 했을 때, 물을 뿌렸을 때 여기서 이제 이를테면 가연성 가스, 이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또 그럼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에 더 기여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예. 케이싱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순수한 물질로 존재했을 때 물이 접촉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물질인 리튬의 어떤 화재 특성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배터리화 됐을 때 배터리 공정의 화재 특성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구분돼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요, 지금 이 리튬 배터리, 특히 물이 닿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아예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유독가스 치명적인 겁니까? 예, 치명적이기도 하고 사실 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실제로 발생하는 연기들이 유독가스인 상황도 있고 예. 또 실제로 화재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이를테면 연기들이 확산되거나 또 쌓이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폭발이 일어난 한 15초 전후로 해서 예. 이미 연기가 안쪽에 꽉 찼다라는 상황들로 이제 진술이 되고 있는 점. 예. 또 그리고 안에서 지금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이제 생명을 이제 구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예. 안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미처 뛰어내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를테면 의식을 잃거나 이런 상황들 또 사망까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보면 굉장히 유독한 가스에 빨리 치명적으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 거의 이제 폭발까지 이르렀거든요. 거의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런 유사한 공장에서 유사한 물질로 인해서 저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리튬 배터리 등등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까 그냥?
예, 먼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화재를 제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곤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화재가 진압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화재를 정확하게 제어하거나 혹은 또 진압하기 어렵다면 예. 빨리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화 자체가 물을 뿌려본들, 소화기를 뿌려본들 쉽지 않다. 그리고요,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검은 연기 나오고 폭발까지 이른 상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렇게 위험한 물질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그동안 정부가 뭐 안전기준도 마련했을 테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어제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저기 검은 바탕에 된 글씨를 좀 봐주세요. 화재 대응 매뉴얼 그리고 안전기준이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의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 보셨지만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행법상 이거는 금속 화재랍니다. 그래서 뭐 전용 소화기 개발이 뭐 규정상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용주 교수님, 예. 안전 기준이 없고 화재 매뉴얼이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자체에 대한 물질 자체는 위험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예. 그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보관하게 되면 위험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의 저장소 혹은 또 취급소에 대한 뭐 또 운반을 할 때 이런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 또 시설에 관련된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번처럼 이런 리튬을 이용해서 배터리로 만드는 상황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약에 많이 보관하는 상황들이라면 사실 원물질을 보관할 때에 대한 규정과는 또 다른 차이가 그럼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예. 리튬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관리하는 기준도 있고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그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배터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런 가공품 혹은 또 이런 제조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위험물로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까 이제 화면에서 나갔던 이런 부분들의 안전관리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지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보관할 때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없었다는 얘기 뭡니까? 이건 개발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예. 국내에서 이제 소화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화재 특성, 유형별로 거기에 예. 적응성 있는 소화기들을 이제 배치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유류라든지 전기 화재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주방용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속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금속 화재로 분류가 되는 네, 거군요. 금속 화재에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가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없느냐? 이런 예. 부분들의 화재 유형을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번 이제 사고를 통해서 지적이 된 상황들이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금속 화재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기에 대한 설치 의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예.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들은 있고요. 또 혹은 또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을 또 필요에 의해서 혹은 또 자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 공장이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1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쓰고 버리는 그 전지를 말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리튬 전지하니까 리튬 전지가 많이 쓰이는 게 전기 자동차인데 그거는 뭐 충전이 되니까 2차 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리튬 2차 전지 이거 역시 그러면 안전 기준이나 화재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보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배터리로 만들어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뭐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리튬 생산 공정에서 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고 작은 화재들은 발생들을 하거든요.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상당히 또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배터리화 돼 있어서 이 배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원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 이런 부분들 끄는 방법이라든지 진압 방법들이 상당히 좀 난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규정화해서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꺼진다라는 것들을 매뉴얼화하거나 기준화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속적으로 확산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커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나누어서 구획된 장소로 나눠서 지금 보관한다라든지 공간을 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는 곳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에 예. 이렇게 차를 물에다가 담궈서 아예 뭐 물탱크 같은데 담궈 수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것들이 사실 최초에는요 이런 전기 배터리,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적용됐던 방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들이 많이 이제 적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조 방식을 통해서 끄는 방식들을 전기차에도 차용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 전기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적응성 있는 여러 가지 소화 기술들은 예.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주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저런 걸 겪고 나면 무섭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좀 맞습니다.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부터 이제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볼 텐데요. 일단 뭔가 어제잖아요. 발생한 게. 근데 그 전에 무슨 그 같은 공장에서 무슨 불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틀 전에도 뭐 화재 났다고 하는데 소방에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건 있었나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길래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최초의 화재가 현장에서 다른 현장이죠. 이게 이동 1층에서 발생을 했었고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조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시했다고 자, 일단 뭐 화재 앞서서 뭐 화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였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와요. 지금 화성 이 1차 전지, 그러니까 화성 리튬 배터리 이 화재 관련해서 지금 이 수사 전단팀이 구성이 돼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서서 뭐 국회 관련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어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이런 게 중대재해잖아.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 처벌하는 거 이걸 다룬 법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조범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번 화재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 것도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면은 이제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산업재해로 좀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3월 27일자부터 예. 이제 50인 미만 그 사업장에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본건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힘든 것이요. 예. 이제 그런 사업주나 경영관리 책임자의 이제 일정 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직 수사가 이제 이제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재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뭐 안전 확보 의무라든지 이제 위험 방지 의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주 측에 이제 그런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수사기관과 당사자들의 치열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범수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 봤는데 며칠 전에도 불이 났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접하게 되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알려진 바처럼 만약에 이제 이틀 전에 그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좀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주 측이나 경영 관리자 쪽에서 그거를 좀 은폐하는 시도가 있었다, 뭐 은닉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좀 정황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태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좀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쪽 설명은 뭐 쉬쉬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거는 부인을 했는데 만약에 예. 뭐 쉬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속이 은폐한 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 치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났던 화재를 굉장히 가볍게 봤다.
예. 사실은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받고 지나갔다. 이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요 이제 안전 확보 의무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이제 앞선 사례들을 보면은요. 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화재 경보기라든지 예. 이런 뭐 소방법상 뭐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전 관리 책임자를 배치를 하였는지 뭐 안전 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다 정립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이제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그 법원의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형량이 셉니다. 형량이 세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게 이렇게 반박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쟁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되는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명백한 뭐 은닉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 사업주 쪽에는 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걸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워낙 대참사입니다. 이영주 교수님께는 제가 짧게 한 2가지 정도만 좀 추가 질문 좀 드려볼 건데요. 지금 일단 불이 났는데 진화하는 소방관, 사실 유독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소방관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화가 된 이후에 이제 조사라는 경찰들도 사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착용해야 하는 장비나 아니면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이미 이제 될까요? 어저께 강한 화재에 노출돼서 어저께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상황에서도 보면 주요 구조체들이 상당히 변형이 심하거나 예. 또 일부 주저앉은 곳들도 있거든요. 음. 또 한편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제 유독가스가 나오는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현장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유독가스의 흡입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런 추가적인 붕괴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현장 자체가 상당히 잔해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예. 있거나 또 이런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현장 활동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전기차 얘기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전기차도 사실은 전기차 화재 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일단 궁금한 거는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조짐이 좀 이상하다. 일단 뭔가 그런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막 화재가 불이 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배터리 상태 이런 예. 것들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충전 상태가 좀 정확하지 않거나 충전이 잘 되지 않거나 아. 또 충전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들 또 전기적인 어떤 결함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고등이 떴을 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충전하는 과정에서도요. 완충을 하거나 급속 충전하는 경우에 오히려 화재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요. 아. 완충하기보다는 한 70%에서 아. 80% 정도 그리고 또 급속 충전보다는 급하지 않으시면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화재 안전에는 조금 더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지만 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차에 화재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화가 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전기차 화재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타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한번 다뤄봤고요.